안녕하세요, 박진성입니다. 문정고 1학년 중간고사 분석을 좀 해볼 거고요. 이번 시험 범위는 문법하고 문학 그리고 독서를 위주로 평가를 했는데요. 먼저 문법을 보시면 문법 같은 경우에 단순하게 학교에서 제시했던 시험 범위 안에 있는 문법 지식을 단순한 사례에 적용하는 것으로 끝나진 않고요.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을 요구하거든요. 예컨대 이번 시험지 가운데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그리고 4번 문제, 5번 문제, 6번 문제 모두 다 문법을 가지고 물어봤는데 이 문법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구체적인 사례를 문장으로 주고 이번 시험 범위가 문장 단위였기 때문에 문법 단위 가운데 문장을 구체적인 문장들을 여러 개 주고 각각을 분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보든지 선택지는요 2개 이상의 문장을 함께 분석해서 문장의 구조나 문장 성분 또는 각 절의 특징들을 함께 묻는 문제가 출제되는데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어떤 문제 유형이 특히 중요하냐면 4번 문제 같은 경우 보시면 문장의 특성을 먼저 자료 1로 제시하죠. 그래서 문장이 견문장인지 혼문장인지를 제시하고 각각의 문장의 유형들을 담은 보기 1을 주고요. 보기 2에서는 각각의 문장, 사례로서 문장 5개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선택지를 보시면 2개 이상의 문장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그 문장의 특성을 개별적 특성과 아울러서 서로 다른 문장을 비교할 것을 요구하는 문제를 통해서 변별력을 높이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 문법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문법 지식과 아울러서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연습, 그리고 그 심층적인 적용 방식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게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이 문학인데요. 이번 시험에서 가장 크게 변별력이 주어진 영역이 문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학 같은 경우에 외부 작품의 연계를 통해서 변별력을 주는 것은 다른 일반 학교와 똑같지만 운정고 같은 경우에 외부 지문을 연계했을 때 단순하게 선택지에서 연계하는 수준은 아니고요. 이 지문 속에서 학교 시험 범위에 제시했던 지문과 관련해서 엮을 수 있는 다른 작품을 자료로 제시하고 이 자료를 분석해서 2 작품 이상을 비교, 감상하는 문제가 제시됩니다.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이번 시험에서 가장 문학이 변별력이 높았던 것이 어떤 영역에서 가장 외부 지문의 인용이 많았냐면 문학이었거든요. 예컨대 이번 시험 범위를 학교에서 제시한 건 문학작품 고전시가 위주로 11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출제할 때 연계된 외부 작품은 총 7작품이었고 그 7작품도 고전시가 비롯해서 현대시를 아우르는 전 영역에서 함께 연계했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또 하나는 이 연계했을 때 이 연계되는 작품의 단순 비교를 넘어서서 좀 더 심층적인, 예를 들어서 시문학 같은 경우에 화제의 정서와 태도부터 시작해서 표현상의 특징, 이미지의 특징 또는 운율감의 특징까지 모두 아울러서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좀 어려웠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험지를 보시면 3페이지에 있는 지문란은 학교에서 제시하지 않았던 지문이고요. 옆에 9번 문제에 나와 있는 보기, 시조 역시 학교에서는 제시하지 않았던 지문입니다. 또 4페이지에 보시면 라 지문 같은 경우에 이용하게 그리움이었는데요. 이 지문 역시 학교에서 제시하지 않았던 지문입니다. 5페이지에 나와 있는 12번 문제에 나와 있는 작품 역시 꽃피는 시절 역시 학교에서는 제시하지 않았던 작품이고요. 한 장 넘기시면 송민곡이라는 학교 지문 이외에 관련해서 같은 유배 가사 가운데 하나인 자도사가 나와 있는데 이 자도사 같은 경우는 수능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본 적이 있는 작품이지만 수능을 특히 고전시가를 충분히 학습하지 않은 친구들은 낯선 작품이었습니다. 물론 작년 EBS 수특에 수록된 작품이어서 수능 공부를 충실했던 친구들은 이 지문을 보았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낯선 작품이었고요. 또 8쪽에 보시면 마에 나와 있는 지문 역시 학교에서는 제시하지 않았던 해당화라는 작품이 나왔고요. 마지막은 19번 문제에서는 공무도화가 관련지어서 술 마시는 남자를 위하여라는 작품이 튀어나왔는데 이 작품들의 양상을 보시면 학교에서 제시했던 시험 범위와 분명 관련성은 가지고 있지만 최대한 학생들에게 낯선 작품을 위주로 선정했다는 것이 특징이고 거의 매 문제마다 하나 이상의 외부 작품을 연계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13번 문제 같은 경우에 학생들에게 유배 문학의 특징을 송민국에서 배웠던 유배 문학의 특징을 가지고 다른 작품과 연계했을 때 어떤 지점이 연계될 수 있고 어떤 해석이 가능한지 함께 물어봤는데요. 선택지 같은 경우에 보시면 소재의 기능도 함께 물어보고요. 화제의 태도도 함께 물어보고 그런 화제의 태도를 드러낼 수 있는 표현상의 특징들도 함께 묻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수능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2작품
연계해서 둘 이상의 작품을 연계해서 물어보는 수능에서 묻고 있는 문제 패턴이나 선택지 구성 양상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독서였는데요. 이번 독서 시험 범위는 9월 학력평가 모의고사에 나와 있는 독서 지문 3개 선정하고 그 중에 2개를 출제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모의고사를 학교 범위로 설정하고 이걸 내신 시험에 출제했을 때 일반적인 경우는 보통 기존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의 선택지를 변형하는 수준에서 출제하는 게 보통인데 운전고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좀 더 선택지를 변형하는 데 있어서 특히 추론하는 문제, 구체적인 자료에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5번 문제 보시면 자, 제시된 지문은 예술 지문이었는데요. 이 예술 지문과 관련지어서 볼 수 있는 그림, 실제 그림을 제시하고 그 그림에 대한 설명 자료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물론 기출문제에서는 이런 그림이 존재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 지문과 관련되어 있는 작품, 미술 작품을 선정하고 이 작품에 대한 해설과 더불어서 지문 속에 있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평가하고자 했고요. 그런 양상은 맨 마지막에 있는 23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3번 문제 같은 경우에 지문은 법률 지문이 나왔는데요. 이 법률 지문을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이 사례를 통해서 지문에 대한 이해가 적절한지 그리고 새로운 상황이나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가장 전형적으로 수능에서 다루고 있는 그 추론하는 문제, 자료에 적용하는 문제를 통해서 변별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법, 문학, 독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운전고 내신 시험의 특징은요. 시험 범위만을 공부해서 100점이 나오는 시험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아이들이 이 시험 대비를 해야 되냐면 수능 국어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는 방향으로 학습 방향이 정해져야 내신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내신을 대비하기 위해서, 내신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 학교에서 제시했던 시험 범위만을 공부해서는 좋은 점수가 나오기 어려운 시험임을 알 수 있고요. 공부의 방향은 내신만을 위한 공부가 아닌 수능 국어 문제 해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학습 방향을 잡고 여기에 추가해서 내신 관련지어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 또는 심화된 유형의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연습함으로써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